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로지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저희가 로지시스, KCS, 한네트, KCT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오늘 흐름이 모두 안 좋았어요. 자, 먼저 큰 골자만 보자고요. 디지털 화폐 이슈가 이게 단발성 이슈이냐, 아니면 흐름을 만들어갈 하나의 주도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본다면 당장은 테마성에 치부되긴 하겠지만 결국 큰 흐름은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고, 나갈 때 있으면 다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주식시장도 움직인다 본다면 디지털 화폐 이슈는 밀물일까 썰물일까? 저는 물 들어오는 밀물이라 봐요. 그리고 밀물일 때도 파도는 치고요, 썰물일 때도 파도는 칩니다. 근데 오늘은 관련주들 크게 아래로 파도를 쳤네요. 그래도 디지털 화폐 이슈는 결국 밀물이란 의견은 변함없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직접적인 연결고리 가진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관련주라 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시장이 조그마한 연결고리, 테마성으로 엮었을 뿐이에요. 정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가진 종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현재까지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그나마 가장 연결고리가 크다고 보지만, 이 종목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굳이 디지털 화폐 이슈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포커싱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우리는 논외로 하고, 현재까지는 테마성에 기인해서 움직이는 뭐 로지시스 포함해서 전에 언급드렸던 위 4종목을 살펴봤는데, 뭐 K사인, 한국컴퓨터 등등도 있겠지만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영상 리뷰할게요. 자, 볼게요. 한국은행은 CBDC, 즉 디지털 화폐가 유일한 강제 통용 화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디지털 화폐 통용 모의 실험 진행한다는 내용은 이렇게 공식화되었죠. 그리고 7월 중에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슈는 부각될 것으로 봐야겠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미 다들 잘 아시듯 미국 연준 이사는 디지털 달러를 언급하면서 작년과 달리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디지털 화폐에 대한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최근 디지털 화폐 관련된 내용 중 저번 달과 조금 달라진 게 있죠. 그게 뭐냐? 지난 4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의 착수 일정을 다음 달 6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발표했었는데, 5월 24일자 한국은행의 입장을 본다면 모의 실험 착수를 올해 8월부터 그리고 내년 6월까지로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점, 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뀐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건 없는 디지털 화폐 진행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된 큰 흐름은 파악하고, 자, 종목 짧게 볼게요. 먼저 로지시스, 금일 마이너스 7.22%, 꽤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팔아줬겠냐, 이걸 본다면 외인이네요. 외인. 그리고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내외국인, 얘네도 오늘 소량 팔긴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외국인, 내외국인, 얘네가 판 만큼 개인이 사들였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나 많이 빠졌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텐데, 이게 내놓는 족족 개인이 시장가로 받아먹었다면 이렇게 밀리진 않죠. 근데 금일 들어온 물량 대부분, 개인 물량 대부분 아래에서 매수되기 물량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까? 자, 그러니까 시장가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내려올 때까지 대기 타다가 내려오면 다른 물량들은 더 아래에서 또 대기 타고, 그러다 보면 분명 물량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호가창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해서 개인 물량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은 시장가 참여가 아니라 내려오면 더 아래에서 걸어두고 또 더 아래에서 걸어두고, 이걸 반복하면서 물량은 싸게 잡는데 시장가로 올리려는 의도는 개인도 없었다. 오늘 보통 일반적인 개인 참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땡겨서 잡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모르겠네요. 특정 세력의 아래에서 물량 먹으려고 한 건지 여부는. 일단 분명한 건 개인이 오늘 잡아먹은 수량은 이걸 다시 보면 개인이 오늘 잡아먹은 수량은 외인이 팔아먹은 수량과 또이또이하지만 아래에서 잡아 끌어서 더 낮은 호가창으로 받쳐먹는 물량이었지 시장가 참여로 주가를 제어하는 역할, 반등의 역할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매매 관점이죠. 차트만 본다면 지금 60선도 이탈했다. 이거 밀리면 꽤나 밀릴 시점 같은데 이런 의견들. 뭐 글쎄요.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였다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건 사실상 테마성 짙은 종목이거든요. 테마성.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종잡을 순 없어요. 이 테마주에서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볼 때 기관은 4월 초에,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정확히 말하면 이때예요. 이때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물량이 들어왔는데 4월 초에 정확히 말하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금융투자와 기타금융에서 각각 30만 주씩 크게 들어왔는데 이때는 한창 하방곡선 그릴 때인데 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말해 기관 투자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 1년간의 기관 매집분만 본다면 기관 물량은 사실 바닥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외인도 사실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게 얘네도 이제 물량 가지고 주가를 크게 위아래 핸들링하기엔 주도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 많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인이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도 로지시스가 아니잖아요. 해서 저는 지극히 이제는 이슈성, 테마성, 즉 뉴스에 따라 개인들의 투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주가의 위아래 급등락은 반복적으로 연출될 것이라 보는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시장가로 매수 참여가 되어야만 주가는 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결국 테마성 종목이다. 결국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가, 뉴스가 심심치 않게 발현될 시점인데 결국 한 텀을 노리고 매수하는 개인 특정 주체가 지금은 오늘의 그림을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해서 끼는 있어요. 끼는 있고 시세가 뜬금없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보통의 이러한 종목들은 이 종목이 사실상 실적 모멘텀 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업황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만 분명한 내 매매 원칙, 라인, 그러니까 구간은 설정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죠. 제 기준에서는 이전 접점 라인 뭐 8,000원 여기까지 뭐 기다린다?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아래 8,500원에서 9,200원 사이에 가장 큰 매물 영역이 존재하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다시금 매매 공방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매물 구간의 상단 9,200원 9,200원까지는 조금 더 룸을 보고자 해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일단 제 기준 라인은 그렇게 잡아요. 9,200원. 다만 제 기준에서 9,200원이 흔들린다 한다면 일단 정리 후에 재매수 관점 잡든가 아니면 비중이라도 일부 축소해서 현금화 진행하든가. 일단 9,200원 맞춰놓고 일단 대응 관점은 9,200원 라인으로 잡을 듯 합니다. 추가 매수는 고려치 않아요. 완만하게 흐름을 턴시켜서 만드는 종목 유형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한 텀에 한 번에 강한 시세를 기대하는 종목 유형이지 매집의 관점으로 가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여기에 비중이 과몰입되고 싶진 않아요. 뭐 실적, 업황 이런 거에 기인하는 투자였다면 긴 호흡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 내가 세운 라인에 대해서만큼은 원칙 매매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꼭지에 진입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대응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추가 매수는 섣불리 의견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반등 시 짧게 끊어먹고 나올 수 있는 범주 내에 내가 있다. 그렇다면 할 수 있겠지만 꽤나 손실폭이 큰 상태다. 단순하게 보여주는 손실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 매수? 이거는 섣불리 의견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의 주가가 분명히 진정되는 국면을 맞이했을 때를 기다려 보시고 하루 이틀 더 밀리지 않는다 해서 섣불리 또 바닥이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다시금 뭐 단기 추세라도 하루 이틀 고개 올려지는 시점 분명히 포착하고 추매 관점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날아가면 어떡할 건데? 네가 이 종목은 한 텀 노리고 시세번치를 노리는 종목 유형이라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날아가면 날아간 대로 그냥 지켜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괜히 투자금 확대해서 부담이 늘 것보단 말 그대로 한 텀을 노린다면 그 시세번치를 강도에 집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목표 구간은 따로 보진 않겠고 자기 그릇만큼 챙기는 거예요. 대신 저희 기준에서는 아래로 밀릴 시 9,200원 라인을 우리의 대응 판단 기준 라인으로 보면서 가본다, 이러한 관점입니다. 자, 참 리뷰는 단순해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업황을 분석할 것도 사실 없고 실적을 까보면서 지표를 대입할 것도 사실 없는 테마성 종목인지라 사실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분명한 내 매매 계획이 세워져야 이러한 테마성 종목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의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5월 26일이죠. 자, 휴마시스, 하나마이크론, 세움메디칼, 뭐 큰 수익은 아니네요. 소소하게라도 수익은 내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